오늘 주식 오락실을 이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체스님 그리고 테리님과 함께 해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약간 침착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막판에 좀 빠져서 그런 건지 지난주보다 텐션이 약간 낮은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넥스트 장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 끝이 났잖아요. 지금 넥스트 장은 뭐 장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본장보다는 약간은 매도가 약해진 모습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채스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두 하죠. 번째로. 사실 오늘 시작 올라가는 것들만 봐도 딱 그냥 이번 주에 예상했던 흐름이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일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히 뭔가 일정이라 할 게 별로 없거든요. FOMC 회의로 뭐 이거 나와서 뭐 달라질 거 있나요? 당장 이번에 8월 달에 FOMC 회의 있는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새로운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사실 이번 회의록이 가지는 무게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뭐 그거 말고 뭐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슈 공백기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러니까 이슈 공백기 시장에서는 보통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보통 정치 관련주들, 뭐 정책 관련주들 아니면 돌발 이슈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일단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때부터 좀 느낌이 싸하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북한 김정은하고 대화 사실 현재로서는 당장에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슈 공백기인 현 시점에서 좀 더 주목받아서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 좋긴 했지만 뭐 결국 전강 후약 패턴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 뭐 오늘 이제 아직 맥장이 이제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장에서 뭐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거 제가 추려준 6가지 우선 섹터가 후반부에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맥장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잖아요.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보스몹 함께 때려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체스님께 여쭤볼게요.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주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장 막판에 외국인이 좀 빠지면서 7,200선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다음 장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사실 추세선 하단을 만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한 줄 평하면 뭐 추세선 하단 만드는 단순 조정이고요. 지금 이 하락은 사실 예전에는 어떡하지? 또 저점 갱신하겠다 했다면 이제는 약간 기회로 삼아도 되는 조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냥 대책 없이 하락은 기회다라는 말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포인트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는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는 벗어났어요. 제가 하락 추세 벗어났다라고 해서 뭐 이게 상승 추세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상승 추세로 갈지 박스권으로 갈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질까라고 하면 대충 한 이런 느낌으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조정이 오면 어디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대략적으로 한 6,500에서 6,600포인트 정도. 자 그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는 60분봉 120분봉 차트상 이제 아래에 지지선이 존재하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서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6,500포인트에서 6,600포인트 사이 구간까지는 한 차례 눌림을 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121선에서 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시장에서 들어갈 때는 항상 어디까지 빠질지를 지금은 어디까지 오를까 이 생각보다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지금 오늘 이만큼 빠졌는데 뭐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신규 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뭐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6,500포인트, 6,600포인트라고 한다면 현가 대비 한 20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한 250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그랬을 때는 시장 지수가 한 3, 4% 정도 추가 낙폭을 보여줬다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시장 지수가 3, 4% 가까이 빠지면 여러분들 종목은 막 올라갈까요? 못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 추가 매수하는 거 뭐 저점을 갱신할 우려는 좀 적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현가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3, 4% 빠지면 지금 평균적으로 종목들도 현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조정이 더 나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로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6,500을 깨면 안 돼요. 6,500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케이, 상승 추세일 가능성 높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쉽죠. 저점과 고점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상승 추세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돼요. 그냥 올라가다 대충 물려도 조금 버티면 금방 수익권으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인 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6,500에서 6,600 사이까지 밀렸다가 거기 안 깨고 반등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6,600, 6,500 아슬아슬 왔다 갔다 거리다가 살짝이라도 거기를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적게는 6,300선, 많게는 6,000선까지 박스권을 좀 크게 그리는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시장 참여해도 되기는 하지만 항상 두 가지 정도 포인트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6,500포인트 오면 한 번 더 사야겠다. 6,300포인트 오면 한 번 더 사야겠다. 이거 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고, 거기까지 빠지는 게 막 큰일 났다, 세상 망했다, 이럴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800에서 810포인트 정도, 뭐 한 81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하단 후보인 만큼 거기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겁먹기보다는 기회인가?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에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지금 시장에 마땅한 이슈가 없고 국제유가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쨌네 저쨌네, 아마 이번 한 주 내내 그걸로 겁줄 가능성이 높은데 명확하게 기준점을 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74불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말도 꺼내기가 좀 그래요. 74불 아래로 내려가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인 거지, 그 위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했습니다, 어차피 그거 단발성으로 또 내일이면 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부여 안 해도 되고요. 국제유가가 90불 넘어가기 전까지는 또 크게 겁 안 먹으셔도 돼요. 국제유가 90불 안 넘어가면 결국 또 다시 왔다 갔다 그 안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74불에서 한 88불, 90불 정도 사이 요 안에서 움직임을 당분간 보여줄 거고, 여기를 위를 벗어나던가 아래를 벗어나던가 하는 게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키워드는 그냥 단순히 겁주는 정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오늘 같은 변동성도 그리 무섭지 않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딱 또 지수를 짚어주셨죠. 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저점에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면 좋잖아요. 코스피는 6,500포인트 깨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코스닥은 810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테디님의 보스 모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섹터, 종목명 뭘까요? 자, 오늘장 보스 섹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명확했어요. 다른 날보다. 이렇게 다른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보니까 상승하는 섹터가 정확하게 보였는데, 오늘 보스 섹터는 바로 대북 섹터, 남북 경협주 대북 섹터입니다. 네. 보통 이제 대북 섹터라고 하죠. 이 대북 섹터의 움직임이 되게 명확했습니다. 전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이게 응답이 있었다라는 이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북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대북주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는 주인공이었지만 이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주인공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제로 오늘 뉴스 기사들도 제목을 잘 보면 김정은이 응답을 했다. 하지만 그 대화하기로 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막 한국인들이 보통 친구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오랜만에 언제 밥 먹어야지. 언제 밥 좀 먹자. 네, 네. 딱 지금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만나서 밥을 먹는다 아닌다 약속이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한 뭐 결과값이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북주의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좀 신경은 계속 이렇게 놓지 않고 있어야 되는 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이란과의 그 핵합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종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9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중간선거를 앞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 앞에 그 세 가지가 끝났다고 했을 때는 이제 북한으로 또 이렇게 시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이슈, 당장 오늘 내일 계속 올라갈 이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언제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돌발 이슈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돌발 이슈들은 특히나 오늘 같은 이게 좀 시장이 어수선한 날,
이게 좀 시장이 좋지 않고 장이 좀 움직임이 좋지 않은 날 이런 날 더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는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뭐 추매 뭐 이렇게는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돌발적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좀 관심은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섹터가 대북 섹터였다면 그 섹터에서 보스 종목이 또 어떤 건지 봐야겠는데, 자, 그 보스 종목은 자, 대북, 재건, 현대차 그룹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춘 회사입니다.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는 위에 말한 것처럼 대북 테마뿐만 아니라 일종의 재건 테마에도 속하고 또 최근 뭐 피지컬 AI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현대차 그룹이. 그 현대차 그룹이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뭐 겹테마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북이 아니라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대북 섹터, 그 대북 테마 하나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다른 이렇게 종목들에 비해서는 투자의 그 불안감이 좀 덜어진다고 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 종목 지금부터 뭐 보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약간 7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접근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되 뭐 짧게는 8만 원, 또 길게는 9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뭐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한 번씩 이렇게 돌발 움직임을 보이는 거를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북주안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오늘 짱 보스몹으로 또 잡아주셨는데요. 자, 대북 같은 테마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지만 모멘텀이 올 때마다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니 한번 주시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도 더 받고 싶다면 QR코드 타고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또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료 통해서 나 수익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매번 섹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 채스님? 오늘 이제 항상 자료를 오늘 핫한 섹터 위주로 좀 남겨드려요. 막 그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좀 많이 붙어요. 결국에는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까지 나와야 되는 만큼 대북주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히 한편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얘기했대 이거 하나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정치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묶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대북주가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단순 테마주 아니야? 그냥 변동성 큰 테마주 아니야? 라고만 보기에는 신경 쓸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약한 회사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대북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갔으면 하는 부분들 주의사항 같은 것들 좀 요약해서 이왕 아무리 테마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기준 정도는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변동성 큰 테마주 안에서 흔들림이 적을 겁니다.